안녕하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내 영상엔 아무런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책이 있었어. 물론 이 사람을 나하고 비교하는 거는 신성모독일 수 있는데 몽테뉴라는 사람이 수상록이라는 책을 썼거든. 원래는 3,000쪽이 넘는 벽돌책인데 이건 추격 버전인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은 몽테뉴라는 사람이 마치 조선시대 왕들이 일성록 쓰듯이 하루를 성찰하는 기록을 쓰듯이 일기 쓰듯이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심을 깊게 기록한 게 이 수상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초대박을 쳐가지고 뭐 이 사람의 재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후손들은 돈 많이 벌었겠지. 그러니까 내 유튜브도 언젠가는 대박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망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제도 책 한 권 샀습니다. 고명환 작가의 책을 샀는데 고전이다 뺐다 시리즈가 두 권 있는 거 알지? 첫 번째는 제 부제가 뭐였더라?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두 번째는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그래서 이 노란 버전 책을 샀어. 부에 대하여. 원래는 삶에 대하여 책을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영국문고에. 찾지를 못하겠어. 검색하면 나오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재고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 편을 샀습니다. 고전이다 뺐다 책. 그 고명환 작가는 독서광으로 유명하지. 그 하와이 디저텍 유튜버도 독서광으로 유명한데 둘 다 독서를 통해서 삶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나름의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부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돈이 전부입니까? 부유하게 사는 게 전부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어. 진짜 인생관인 거니까 인생관에 대해서는 맞고 틀릴 거가 없잖아. 물론 저는 사람을 죽이는 게 절대 가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미친놈 소리 듣겠지만 아니 무슨 빈자의 돈을 뺏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인생관인지는 모르겠어. 물론 합법적인 경계 내에서 돈을 벌어야겠지만 그런 건 다 사회가 자정작용으로 탁탁탁탁탁 쳐낸다고 나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불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온다는 시대적 판단을 누가 내린다면 누군가는 그거를 합법화할 수도 있겠지. 마약이랄지 또 대마초랄지 뭐 성매매가 됐든지 아니면 야동이 됐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만큼은 절대로 합법화가 안 되겠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건 만국 공통의 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10년 넘게 살인을 집행 안 했을 뿐이지 판결은 내리고 있거든. 사형 판결은. 참고로 윤석열도 사형 판결 받았나? 몰라. 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나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이 나를 지배하든 말든 그게 그다지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일 뿐이야. 이게 인생관의 차이라고. 무슨 트럼프인가? 뭐 아무튼 그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잖아. 방금 했던 말 그대로 했잖아.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이 널 지배하게 된다고. 민주주의의 타락을 보게 될 거라고. 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인용문을 곧이곧대로 자기 철학으로 삼는 사람들은 좀 경계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모두가 정치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에만 빠져버리면 쌀은 누가 생산하고 컴퓨터는 누가 만들고 스마트폰은 누가 사들이고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 모두가 정치병자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야겠어. 그리고 플라톤이 살았던 시절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였잖아. 아테네였으니까. 아테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간접민주주의 제도로 영토도 넓어지고 국민 수도 5천만이 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 난 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돈에 관심을 가지는 건 괜찮아. 왜냐면은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뭐 상인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빵 훔칠 게 아닌 이상 발상이 무섭네. 그게 아닌 이상 당연히 돈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지만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 부의 재분배, 성장 위주로 정치를 할 것이냐, 복지 위주로 정치를 할 것이냐. 결국 이 차이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이 거기로 수렴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사로잡히면은, 그러니까 사로잡힌다가 아니라 경제가 바로 잡히면은 정치도 바로 잡히게 돼 있다고 생각해. 그런 책이 어디 있었는데 난 책 덕후니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가장 먼저 역사가 나오거든. 그 다음으로 정치, 사회, 윤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경제가 나옵니다. 왜? 역사는 당연히 결과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이기 때문이야. 마르크스도 이렇게 말했잖아.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마르크스 책은 안 읽어봤거든. 네, 걔가 그런 말을 했다는 인용문을 많이 읽어봤어 책에서. 상위 사회 구조가 뭐가 됐든 간에 인간 사회는 하위 구조인 대전제 경제로 모든 게 수렴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공부할 때도 칼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막스 베버였나? 그 사람의 막스인가 왁스인가? 막스 베버의 계층 이론을 공부했단 말이야. 계급 이론만으로는 돈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졸부 같은 예외나 발레가 있으니까 계층 이론을 설명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도 일본도 살 생각이야. 근데 고명환 작가님이 그 3편을 낼지는 모르겠어.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에 대해 설명했으면 이제는 윤리에 대해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돈에 미친 새끼, 여자에 미친 새끼라고 해서 무작정 이런 쾌락주의자는 아니거든. 극단적인 쾌락주의자인 경우에는 쾌락살인이나 더 극단적으로 보면은 아동 성폭행이나 아동 식인이나 뭐 앱스타인 파일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변질될 수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인간은 무한히 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선해지는 건 한계가 있는데 악해지는 건 무한대로 악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명한 작가님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계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고명한 작가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 1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었고 두 번은 마땅히 누려야 할 부였다면 세 번째는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적어도 3편 트릴로지 3편은 이렇게 끝나야 맞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내 유튜브도 어쨌거나 자가복제 한 개 이미 봉착해 버렸어. 영상 160개 정도 올렸는데 구독자가 30명도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베스트 영상 10개 정도는 항상 모든 영상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고가 미친 거야. 그런 하나의 발상이지, 아이디어지. 그리고 만약 내가 언젠가 공인이 된다면, 굳이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무원 유튜브도 못하고 언젠가 존나 유명해진다면, 좀 노골적인 표현을 개 씨발 존나 유명해진다면 내 유튜브 스크립트 그대로 책으로 내도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진짜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제목, 소제목은 그대로 하되 영상 제목 그대로 갖다 박되 원고는 다시 내가 써야겠지. 종이에 쓰든 타이핑을 하든. 그런 의미에서 최신 김건우 채널 영상의 상위 10을 어느 정도 큐레이팅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큐레이팅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 큐레이팅은 뽑아내는 거라면 이거는 순위가 그냥 인기순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어. 다만 내가 그 영상들을 내 관점에서 저자직강이라는 느낌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지. 1번 김건우가 페미니스트인 이유. 왜 내가 페미니스트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포함한 친척 여자인 친척들이랑 앞으로 태어날 여자들의 삶이 너무 불행할 것 같다는 거야. 물론 당연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 에이 저 새끼 그 뭐냐 배신자네. 남자의 배신자네. 남자들이 더 요새는 역차별 받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난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여자의 미친 새끼라고 나는. 알겠어?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상은 목표가 높다고 지능이 높아지지 않는다. 맞아. 내 목표는 수험생 때 지금도 수험생이긴 하지만 수능 수험생 때 N수를 할 때 삼수까지 하면서도 내 목표는 언제나 스카이였습니다. 교란목고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 수험생이라면 스카이를 누려라! 스카이를 누려라! 스카이 사상관을 삼수하면서도 가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거야. 스터디 코드 공부만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오로지 목표 오 스카이 끌어당겨 멋지기 이 지랄을 했던 거라고. 그래서 지금 지방 2년째 왔지. 졸업했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았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공무원 시험에 굳이 합격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방법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책도 많이 읽고 나도 공부 많이 했거든 돈에 대해서. 그래서 생활비 문제만 아니라면은 굳이 내가 공무원이 될 이유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험장에 가긴 갈 건데 그냥 대충 풀고 나올 거야. 어차피
부모님은 내가 공무원 시험에 전력을 다한다고 믿고 계시니까, 그러기를 바라고 계시니까, 그런 부모님 앞에서 저 우수까지만 하고 육수 안 할래요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3월 달에 응시 원서 쓸 거고 가긴 갈 겁니다, 시험장에. 근데 합격 점수는 기대도 안 하고, 합격한다 해도 면접 안 갈 겁니다. 옛날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했는지 말해줄게. 그냥 올마이트가 멋있어서가 첫 번째 이유. 근데 올마이트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미도리아 이즈쿠 같은,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 빌런뿐만이 아니라 히어로 지망생 중에도 재능이 없어 포기하는 소외된 계층이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미도리아 이즈쿠였기 때문에, 스스로 소외돼 봤기 때문에 빌런 토가 히미코나 시가라키 토무라나 심지어 올포문까지도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해야 되나, 동정심을 품고 구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가. 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체육대회 편 보면은 그 미도리 에즈쿠가 대화를 통해서 시합 내에서 시작하자마자 대화를 통해서, 그 새끼 이름 뭐야, 토도로키 쇼토였나, 쇼토를 말의 힘으로, 이 셋이 혓바닥의 힘으로 구해낸단 말이야. 좀 야하게 들리는데 무슨 무슨 펠라치오에서 구해냈다는 것 같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명작인 것 같아.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토도로키 쇼토가 아버지를 지원하면서 화염 개성을 쓰지 않고 얼음 개성만으로 이기려고 할 때 미도리 에즈쿠가 전력을 쓰지 않고 절반의 힘으로 이기는 걸로 완전 무정이라니. 너의 처우도 가정 환경도 나 같은 새끼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개족 같은 소리로 지랄 연병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래서 토도로키 쇼토가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아버지의 개성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근데 미도리 이즈쿠가 딱 잘라 말하지. 일본어로 말해볼까? 그러니까 쇼토가 먼저 이런 말해. 오야지노 치카라오. 이때 이즈쿠가 이렇게 말하지. 키미노 치카라잖아이까. 그것도 네 엄연한 네 재능이잖아. 왜 안 살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때 너무 멋있었다니까. 그래서 난 데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내일 아이폰 17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나올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준 책이 한 권 있다고 한다면은 난 언제까지나 이 몰입 확장판을 꼽을 겁니다. 물론 몰입 1편도 있어. 2편은 안 샀는데 2편 안 사고 바로 확장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1편에 나왔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씨 1편 괜히 샀나? 2편이나 합본판 살 걸 그랬나? 괜히 확장판 샀나? 이건 또 왜 산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내 영상 베스트 중에 7번째가 노력이면 다 된다는 명제 개빡친 김건우잖아. 그 영상은 나도 좀 심했다고 생각하긴 해. 노력을 참여한 사람들을 좀 비웃는 경향이 있었어. 나도 그게 열심히 노력 안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남으로 비유해볼까? 스터디 코드 조남으로 비유해볼까? 나는 스터디 코드 공법대로 공부를 하면 스카이 간다고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대로 하는 게 쉽다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서 그냥 이 얘기는 끝난 거 아닌가? 조나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자승자박으로 증명하지 않았나?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되긴 되는데 8년에서 9년, 10년 걸린다는 거. 12수해야 겨우겨우 스카이 간다는 거. 이미 조나무가 스스로 증명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나는 스터디 코드에 악플날다 고소당할 뻔한 적도 있는 게, 당신이 말하는 스터디 코드의 이론은 인정한다. 100명이 스터디 코드의 이론을 접하면 10명만 살아남고 그중 9명은 무조건 스카이 명문대를 간다는 건 인정한다. 근데 100명 중 90명이 떨어지는 걸 유료로 판다는 게 말이 된다는 소리냐. 심지어 1강에서 말하지 않고 마지막 강에서 그거 밝혔지 않느냐 라고 그런 식으로 악플을 달았었는데, 사실 저랑 뭐 개새끼야 죽어라 넌 죽어야 된다 이런 악플을 단 건 당연히 내 잘못이지. 지금 이 영상 때문에 고소당한다 해도 난 할 말이 없어. 다 내 잘못 맞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스카이 부르짖었던 조나모가 이제는 학벌, 부자, 돈 전부 다 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환멸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심한 말씀은, 아이 저 새끼도 결국 시대에 맞는 말만 하는 거지 자기 생각이란 없는 새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요새 백종원 까는 사람 중에 스튜디오 오제나의 김재한 PD 있잖아. 나는 김재한 PD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아무튼 부조리에 항거하는 사람이잖아. 백종원이나 조남호나 아휴 아휴 그냥 덮어. 부조리에 항거야 세상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꼰대 어른이라면 나나 김재환 PD는 그냥 부조리를 사실대로 적었을 뿐이야 인터넷에. 근데 고소당할 뻔했고 나는 김재환 PD 실제로 고소를 많이 당했지. 근데 나는 김재환 PD의 절차를 따를 생각도 없어. 내가 소중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고소당하면서 전과자가 되면서까지 세상에 부조리를 까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야. 스터디 코드가 부조리하든 부조리하지 않든 사회 악이든 아니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인간으로서의 조남 코치님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이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개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지. 아무튼 8번째 영상은 기회는 혼자 있는 순간에 온다인데 이것도 이 책에 나온 말이야. 집에 책 존나 많거든. 다 읽었고 뭐 10번 넘게 읽은 거 아니고 다 내가 한두 번 읽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도 31살인가 몇 살까지 백수였지? 아 32살까지구나. 왜?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뭐 남을 끓으면 왜? 이따가 먹을게. 알았어. 아빠가 잠시 말하셨는데 아무튼 이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도 32살까지 백수였다잖아. 무려 32살까지 백수였다고. 나는 29살인데 백수잖아. 물론 공무원이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해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을 무기로 삼으세요. 이게 내가 전하고자 한 자기개발 메시지입니다. 팔 멋진데? 여기도 심지어 개질 안 한다. 중간에 아빠가 말을 걸긴 했는데 아무튼 내일이 마지막 홍노문 교수님하고 전화하는 날인데 당연히 홍노문 교수님 앞에서는 공무원 시험 포기한다는 말은 못하겠지. 나름 열심히 나도 지금 행정법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젠 다 내려놨습니다. 육수쯤 되니까 현자가 된 것 같네.